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FOMC 회의가 오늘 이제 15일 4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일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좀 그에 앞서서 눈치를 보는 모습인데요. 어떤 점을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내일 일정이니까 내일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내일 좀 시끄러울 테고, 우리는 목요일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회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표현보다 내년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통 분기말 이벤트의 화두는 점도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올해는 향후 금리 경로가 온통 시장에 관심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고, 내년 시장을 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기말 이벤트는 그런 내용으로 분기를 마무리하면서 향후를 전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번 12월도 그렇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이러한 분기말 회의도 중요한데 분기를 시작하는 시기를 볼 수 있는 보통 2월, 5월, 8월, 11월 회의도 적지 않게 중요하죠. 내년 FOMC 회의 일정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올해는 다 갔습니다. 이제 올해 FOMC 회의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일정을 보면은 제가 이제 표에다가 푸른색 바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분기말 3, 6, 9, 12월 회의 일정이고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박스로 표시한 게 정부의 경제 전망하고 자본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는 2월, 5월, 8월, 11월 초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자본조달 계획하고 딱 같은 날은 아닌데 그 시기에 근접한 회의 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붉은색 박스 일정으로 경제 점검하면서 자본조달 계획하고 국채 발행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분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돼서 푸른색 바탕의 분기말 일정을 가면은 이제 그동안의 결과를 좀 점검하면서 금리를 직접적으로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박스하고 푸른색하고 이게 각각의 회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하나의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시장의 방향을 중기적으로 제시하는 의미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 상반기 자본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는 1월 말 회의가 그 방향에 가속을 붙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방향을 잘 잡으면 내년 1월 넘어서면서까지 시장에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게 벗어날까봐, 기대를 벗어날까봐. 하지만 걱정 속에서도 내심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OMC 이벤트를 앞두고 이 쟁점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화두는 전도표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내년 상반기 1월 말 회의가 또 가속을 붙일 수 있는 회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이 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가 줄어드는 모습인데, 주요 IB들 중에서 일부는 이 회의 이후에 또 시장 전망 어둡게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논리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겁나는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제 특정 IB를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해외 IB들 이렇게 전망들을 보면은 이번 회의 지나면서 전저점 한 번 더 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회의를 지나가도 올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지금 바닥을 형성한 게 아니다. 이러한 비관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 비관론을 접할 때 비관론이 나오는 그 타이밍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겁낼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보는 이제 금리 이외의 포인트는 페드가 경제 전망에 어떤 힌트까지를 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그러한 비관론들이 현실화될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따져보면, 비교해보면서 따져보면은 되지 않을까. 아직은 시간이 있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도 자료를 이제 보통 이제 배부되죠. 그 경제 전망 자료요. 그 영어로 이제 타이틀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해가지고 PDF로 그 사람들이 이제 기자회견 할 때도 나눠주고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내용에서 GDP나 또 고용 그리고 PC 전망까지 다 두루 나올 텐데 그러한 수치를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아이비들이 내놓고 있는 그러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전망들에 대해서 근거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러한 아이비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좀 비관론을 얘기할 때 백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백데이터가 없는 그러한 자료들에서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다기보다는 패드에서 나오는 그런 백데이터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스피커들 그 위기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왜 하필이면 지금의 그 얘기를 할까? 그렇다면은 저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드가 어떤 정책을 정할 때인데 계속 시장이 전망이 좋고 뭐 긍정적인 시장으로 막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패드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정책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우려감을 제시하고 시장은 그 이전에 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패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정할지 그것에 대한 어떤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 FOMC 회의에서도 회의 바로 앞두고 그러한 모습 사실 많이 자주 관찰이 됐었단 말입니다. 마치 시장이 어리광을 보이는 듯한. 하지만 그 팬데믹 이후부터는 패드를 그냥 미워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자산 시장의 밉상이 돼버린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런 희망사항을 전달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거의 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장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정상화를 또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위기론이 거론된다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패드 입장에서는 외환시장하고 국채시장에 간섭적으로 제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시장 안정 조치 같은 그러한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약간씩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한번 제가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인트루이스 페더럴인데 이 붉은색하고 푸른색 막대기가 지금 이렇게 좀 혼재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화면에서는 약간 좀 보라색처럼 보이긴 하는데 두 가지의 인덱스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덱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2008년의 흐름하고 이 좀 오른쪽에 좀 쭉 올라갔던 때가 팬데믹 당시거든요. 그게 그렇게 위기 당시에 많이 올라간 이후에는 금융 정책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걸 쭉 낮춰가지고 세로축으로 이어진 그 0 이하로 계속 유지를 시켜왔었던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가 제로에 수렴을 하면은 정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플러스로 많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것이고 제로 아래에 있다라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팬데믹 당시에 정책을 좀 쓴 이후부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그것이 다시 제로로 수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흡수하면서 이 정책을 바꾸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약간 좀 불안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러한 안 좋은 점이 우려갑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패드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하고 국채시장에 조금씩 개입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이걸 알고 지금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에 큰 충격을 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이비들이 걱정하는 안 좋은 얘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발짝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내년 1월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주요 IB의 시장에 대한 비관론적 발언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준의 입장 또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외환과 국채 시장의 개입을 또 최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연준의 경제 성장에 또 어떠한 힌트를 줄 것인가 앞으로 FOMC 회의에서 살펴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오늘 밤에 공개될 CPI 지표도 또 눈여겨볼 지표로 꼽힙니다. 또 최근에 나온 이 PPI 지표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을 또 다시금 높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안정세로 진입되었다고 본 인플레이션 지표들 향후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PPI 지표 한번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이게 걱정할 만한 일인지. 그 표를 보시면은 절대 레벨은 계속 높은 상태에 유지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지표는 워낙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절대 레벨은 항상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좀 긍정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과연 그게 안 좋은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장이 너무 빨리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던 것은 아닌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살펴보면은 만약에 급락을 해도 뭐 급락할 가능성이 항목별로 따져보면 거의 없지만 만약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더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계속 저런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더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좀 절대 레벨이 높은 것이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페드가 예상하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다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금리 상승의 둔화 또는 이제 정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죠. 그래서 기대하기에 저런 지표를 봐도 아직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가 월 초에 한번 기대하면서 보자라고 했었던 GS CPI 지표 그 다음 표를 봐도 이게 쭉 내려오다가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반등 요인을 꼽을 때 삼성지수 자체도 약간 반등을 했지만 큰 변화는 아니고 페드가 요인으로 또 하나 꼽고 있는 게 아시아 지역의 운송 지표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아 경제 상황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기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 그럴 만한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보통 우리가 중기 전망을 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놓고 보여드렸었던 운송 지표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2024년까지도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 백데이터로 2, 3년 기간 동안의 향후 그 벌크나 컨테이너 선박 건조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뽑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PPI 지표나 GS CPI 지표에서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페드 미팅이 공개되는 그날 수출 물가에서도 수출 물가도 나오기 때문에 수출 물가에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년에 어떤 준비를 할 때 관심 업종이나 향후의 테마 같은 것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 자꾸 하잖아요. 내년을 준비하는 관점으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의 그 안쪽에 가진 그런 한번 내포된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표를 볼 땐 단순히 불안할 것이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